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단법인 세계전통복식문화연구원 원장이고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상은입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우리 한국의 전통복식의 진면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보세요. 방령이죠, 방령. 이 방령인데 옆에도 문사 여기 주름이에요, 이렇게. 이쁘죠? 그래서 내가 오늘 두루마기를 안 입고 어때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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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거 다 핀탁 봐가지고 옆에 문사포 주름에다가 위에 비단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방령 깃이잖아요. 네모난 깃 해서 이렇게 해서 입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개발해봤습니다. 좋죠? 그죠? 우리의 한류 냄새가 나죠? 예, 지금 한류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올해 7월 달에 세종학당 한글학당에다가 103벌의 한복을 기증을 했어요. 세계 각국에 그 한글학당이 있는데 한글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양장을 입고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3벌의 옷을 우리 그 제자들한테 다 만들려고 해서 60명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3벌, 4벌, 어떤 사람은 1벌 해가지고 전부 기증을 했어요. 세종학당에는 한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제 그 한복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고 가리키니까 너무 활기가 나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2004년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고려인들을 위해서 한복 전통 패션쇼를 했는데 그때 고려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울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옷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2013년 1월 21일 날 이제 그 워싱턴에서 또 우리 전통복식을 선보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전통복식을 입혀가지고 다 화장하고 다 머리 얹고 해서 했는데 그분들은 원더풀하며 지금도 막 편지가 오고 잊을 수가 없다고 니네 한국 나라 옷 너무 이쁘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옷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복식을 많이 입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뭐 약간 소홀히 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의 전통복식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발전, 계승, 보존 이렇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전통복식은 전통복식대로 그대로 우리가 큰 의례 때는 그냥 그대로 입고 또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뭘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전통, 문양, 색상, 선을 응용해서 우리가 생활한복으로 만들어 입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 것을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요선 철릭이라고 고려시대의 요선 철릭인데 왜냐? 요 허리 요자, 허리에 선이 둘러져 있어. 손을 핀탁처럼 박았죠. 철릭이에요. 그리고 주름도 잡았고요. 이렇게 이러한 우리나라의 옷도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꼰따가지고 모티프로 해서 우리가 그냥 요새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는 우리나라의 이중깃이거든요. 이렇게 이중깃. 요런 이중깃을 흉내내고 얘 핀탁을 여기다 넣고 그죠? 넣고 그 다음에 문수사포 절이라 저기 포가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주름이 부채주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우리 부채주름 여기다 넣고 해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 입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했어요. 어때? 괜찮아요? 네.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썩지 않고 옷들이 사이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핑크색의 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이 궁안에 출입할 때에 겉에 입는 일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당나라에서 기치 둥근 이런 옷이 들어왔죠. 이것이 이 배천조가 이 시복을 입고 머리에 사모를 쓰고 궁 안에 드나들면서 입었던 이 옷입니다. 도포라고 하는 것은 조선조 시대의 양반들의 외출복이에요. 궁 안에 들어갈 때는 도포 입고 못 들어가요. 아까 시복이나 관복 그런 걸 입고 들어가죠. 근데 이 도포는 일반 외출할 때, 사가에서 외출할 때 맨 겉에 입는 옷입니다. 여기 도포의 소매가 상당히 좁죠? 이 도포 소매가 이제 중기 후기로 갈수록 아주 넓어져요. 누리소매로. 배천조 무관의 며느리 복식인데 여기에서도 아주 귀한 자료가 나왔어요. 고송남씨 며느리의 복식에서 복식의 변천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저고리가 네모나고 딱 네모났죠? 네모난 이것을 목판깃 저고리라 그래. 그 당시 초기 중기의 깃의 모습의 형태예요. 하나 목판깃, 목판깃이 점점 들어가는 반 목판깃, 그 다음에 날렵한 칼깃, 이렇게 복식의 변천을 이 며느리의 복식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중기에는 여성들이 밖에 외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겉옷, 그냥 코트 역할을 하는 방한복으로 장화수를 입었는데 이제 성리학이 굉장히 이제 깊어지면서 나중에 여성들은 외출을 하지 못했어요. 이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눈만 나오게 해서 이렇게 얼굴 가리게 옷으로 그렇게 장옷이 변천해 가는 것이죠. 베레가 직선이죠. 소매가. 그 다음에는 약간 봉긋하게 곡선이죠. 소매 끝이 좁아지고 소매에다가 옷감을 전부 대가지고 이렇게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알뜰한 그런 의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천조 집안의 이 복식에서 보면 그 한 집안에서 이게 그 깃의 형태라든가 소매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변천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응의 장군은 지금 그 복식이 충주 박물관에 60여 점 거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1532년생 배천조 그 집안의 복식과는 달리 이응의 장군은 복식이 정말 굉장히 화려해요. 조선조 시대에는 옷으로서 위엄을 나타내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남자들 옷 종류가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에서 보이는 좋은 옷은 다 나와요. 이응의 장군 옷을 통해서 야, 이 시대에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이응의 장군의 그 방령이라든가 여기에 그 천릭이라든가 여러 가지 옷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들이 이런 천릭을 입었어요. 이 천릭은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옷인데 이 남자가 이렇게 원피스 형태, 가운데가 절개돼 있고 주름이 잡혀져 있어요. 어떤 건 주름이 넓고 좁고 막 굉장히 아름다운 남자들의 이게 활동복이에요. 이 허리선이 맨 처음에 내리다가 점점점 올라가고 점점점 올라가요. 조선조 후기에 가서 아주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허리선이. 소매를 보면 이렇게 벗어보세요. 이렇게 좁아. 좁죠? 네, 소매가 좁아. 그리고 요거는 활 쏘기 위해서 활 쏠 때는 좀 걸리적거리니까 요거를 띄워놓고 활을 쏘기도 하고. 전통복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디자인 개발할 때는 이 천릭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왕이 또 이 옷을 입었는데 왕이 입는 것은 하늘천자 천릭. 일반 그 무관이나 문관들이 입을 때는 천릭.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어. 옛날에 이렇게 넓어졌어. 후기로 가서. 그거 변천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름. 이렇게 주름. 남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이게 천릭이에요. 색깔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깃이 네모났어. 깃이 네모났어. 여기 주름을 잡았어요. 남자 옷인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 옆모습 보세요. 여기 앞은 짧고 앞은 길고 뒤가 짧아. 이거는 우리 온돌 생활에 있어서 앉을 때 앞은 길고 뒤는 짧은. 특히 그 극이라고 해서
창살 모양의 그런 문양이 있는데 이 이영애 장군 옷은 전부 문양이 다 달라요, 옷마다. 근데 3계급 특진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텔링해서 남자들을 이 옷을 입으면 3계급 특진한다. 그런 옷이 있어요. 알겠죠? 이것을 내가 처음 발견한 건 1982년 4월에 안동 입시문중을 찾아갔는데 이 보건공주가 입던 화롯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멋지죠? 빨간 바탕에다가 술을 놓은 곳, 화롯이에요. 부부간에 화합하고 재물에 운이 있고 또 승진하고 전부 좋은 뜻의 것만 들어가 있는 이렇게 문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좋은 문양만 이렇게 문양을 술을 놓고 그리고 금사로 이렇게 두 줄로 선 그어서 다 진금수로 했어요. 원앙이 이렇게 수초 위에 둥실 떠 있는 모습. 금박 도장을 찍고. 근데 뒤를 보면 이렇게 화려해요. 너무 화려하죠.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국보급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 전부 이 뒤도 보면 중심으로 해서 이쪽 양쪽이 사선으로 같아요. 거기에 이제 나비는 이제 부부간의 금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너무 화려하죠? 네. 이게 우리나라 옷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저 전통 의상을 볼 때 그 가장 인상 깊거나 감명받아서 받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외국인들은 특히 우리 복식에 대해서 항상 원더풀이에요. 왜냐? 이렇게 빨간, 파랑, 이런 색동, 이런 것만 돼도 원더풀인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치마 조거리의 당의 곡선이라든가 이 문양, 우리의 옷은 전부 철학적인 의미가 다 사상적인 그런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복식을 가지고 우리 스토리텔링화해서 우리가 콘텐츠 개발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통 복식의 양식에서 실용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으신 부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복식은 뭐 가슴을 묶어서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복식은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키가 작은 사람도 상의가 짧고 치마가 길기 때문에 키가 커 보이고 늘씬하게 보여요. 그죠? 그리고 양장은 몸에 꽉 붙고 이 우리 옷은 이렇게 너글너글 넓거든요. 이렇게 여유분을 이렇게 주름으로 잡아서 넣고 치마도 길고 하기 때문에 바지를 마음대로 걸음을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참 편한 그런 옷이라고 우리 결점을 갖춰주는 기능적인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전통 복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전통 옷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길이길이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한복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제안하고 싶은 거 7월 7일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력 7월 7일을 달력에 다 이렇게 써놔서 달력에 다 표시해서 젊은 남녀가 만나는 날 한복 입고 만나서 그래야지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